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좀 갑상선 표준 영상과 또 갑상선의 비공주는 많은 데서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담당해 있는 것은 이 케이크라드 2021년에 대한 이 갑상선 결제를 평가합니다. 내용이 엄청 많아가지고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케이크라드 2016년하고 2021년하고 많이 틀려졌습니다. 틀려졌는 것은 2010년에 케이크라드는 이 갑상선의 유두암, 우리나라는 갑상선암이 대부분 95%가 유두암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폴리큐와 여포성암, 나머지 암들은 정말 드뭅니다. 교과서 보면 우리 갑상선 유두암이 70%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95%가 유두암이에요. 그래서 케이크라드 26은 ACR이나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유두암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아주 알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터미놀로지가 좀 몇 개가 변했습니다. 그걸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변을 기술할 때 케이크라드에서 규정된 용어를 써야 됩니다. 아무 용어는 쓰면 안 됩니다. 딱 그 규정된 용어를 적절하게 써야만이 이 참 갑상선의 총파를 잘했다고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컴포지션인데 이제 우리가 시스틱 포션, 솔리드, 프리도민트 솔리드, 프리도민트 시스트, 스폰지포 이렇게 이제 내용하는데 다른 거는 뭐 전문하고 똑같습니다만 약간 스폰지폼이 그 내용이 약간 틀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스폰지폼이라는 것은 마이크로 시스트, 작은 시스트들이 디퓨즈하게 깔리는 겁니다. 그리고 솔리드 전체 솔리드 컴포넌트보다 50% 이상 되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결절의 한 부분이 시스틱하고 한 부분이 솔리드하면 이거는 스폰지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있죠.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고행, 아이소에코 결절 이런 식으로 하지. 스폰지폼은 작은 마이크로시스틱이 깔려 있어야 스폰지폼이라고 불립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솔리드, 프리도민 시스틱, 프리도민 솔리드 시스틱. 여기 스폰지폼이 되죠. 여기 스폰지폼 아까 설명인데요. 마이크로시스틱이 노즐이 50% 이상 디퓨즈하게 깔리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코제네시스인데 이것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하이포에코이 그렇게 했는데 이걸 또 구별을 했습니다. 마크들의 하이포에코이 우리가 안테리어 스트렝 머슬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안테리어 스트렝 머슬하고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저에코를 마크들이 하이포에코하고 마일드 하이포에코익은 안테리어 스트렝 머슬 하고 비슷하고 보다는 비슷하고 주위의 갑상선 실절보다는 에코가 떨어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마크드 하이포에코 그 다음에 아이소에코익 하이포에코 이렇게 이제 안테리어 스트렝 머슬을 비교하는 에코가 됩니다.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폴로된 와이드라는 말을 썼죠. 그 갑상선 횡단 스캔에서 AP 다이메터가 트랜스버스 다이메터보다 큰 걸 이제 우리가 큰 걸 갖다가 폴로된 와이드 이렇게 이해하는데 지금은 이제 남패러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씁니다. 남패러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라운드, 오발 이런 식으로 쓰는데 라운드, 오발 하는 말은 없어지고 또 옛날에는 스피큐레이터, 로비레이터처럼 말이 없어지고 그걸 일레귤러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죠. 패러렐, 남패러렐. 그러니까 이게 AP 다이메타가 트랜스 다이메타보다 긴 걸 갖다가 남패러렐. 패러렐은 AP 다이메타가 트랜스 다이메타 비슷한 걸 이 패러렐. 그래서 톨러된 와인드 말을 쓰지 않고 남패러렐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쓰게 됩니다. 마진도 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스무스, 그 다음에 일레기ュ럴, 일디타임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무스, 일레기ュ럴, 일디타임. 옛날에는 이제 톨러렌트, 스피큐레이터, 로브레이터 말을 쓰는데 이제는 일레기ュ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스무스, 일레기ュ럴, 일디타임.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도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인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원래 이제 우리가 그 갑상선에 폴리클에 앱세리움이 떨어져 나오면 그 에피테리움 주위에 뉴클레스 주위에 라미네이터 칼시피케이션 생기는 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3호마가리 사립 소지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펑테이터 에코제니 포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1mm 이상 되는 석회하고 이거는 이제 인프레메이션이나 네크로시스에서 생기는 이행성 석회입니다. 이거는 주로 비나인에서 많이 생기는데 마리언트에서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나플라스틱 캔서에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마이크로 클래시피케이션은 콘테이터 에코제니 포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 링 클래시피케이션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링 클래시피케이션은 결절의 변연을 둘러싸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링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링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링 클래시피케이션 개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콘테이터 에코제니 포사이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PTC는 파피러리 사이로이드 캔서를 약자 PTC인데 하이포 에코이한 부분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그게 콘테이터 에코제니 포사이가 있으면 이건 말리그넌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콘테이터 에코제니 포사이가 이 시스트 부분에 있거나 또는 아이솔레이트 결절이 있으면 이거는 말리건보다는 비나인의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말리건 리스크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티라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티라드 2016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거는 그 파피러리 캔서를 위주로 쭉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케이티라드를 2016년에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케이티라드는 굉장히 말리는 파피러리 캔서를 찾는 센시티비티가 높지만 불필요한 바이옵시 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비교를 해 보시면 여기 케이티라드에서 그 unnecessary 바이옵시 레이트가 75.6%예요. EU 티라드나 ACR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에 바이옵시하는 크라이테리아, 크기의 크라이테리아를 올려버리고 새롭게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자, 개정했는 걸 설명을 드리면 하이 서스피션은 똑같은데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에 엔타이리 칼시파이드 노즐, 그 링 칼시피케이션이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구별을 했는데 비나인 서스피션에 여기 서스피션에 스폰지폼 노즐, 그 다음에 여기 요건 히메텔 에코를 동반하는 플로이드 시스템, 퓨어 시스템인데 예전에는 이제 스폰지볼을 20cm 이상, 20mm 이상을 FNA 인디케이션을 줬는데 이거는 이제 전부 다 비나인을 갖다 FNA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지볼 노즐은 FNA 대상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보시면 하이 서스피션은 10mm 이상 FNA를 하고 인터넷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서스피션은 10mm 이상 FNA인데 15mm로 상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우 서스피션은 15mm에서 20mm 상향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올려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이 로우 서스피션이나 인터 서스피션에 FNA 할 대상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 나머지는 또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케이트라더스는 결절이 저에코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 서스피션에 보면 솔리드 하이포에코 플러스 any 3 suspicious USP인데 요거는 암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암을 시사하는 소견은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 난페럴 오리엔테이션 일레귤러 마진 여기에 한 개가 들어있으면 하이 서스피션이고 10mm 이상 FNA인데 셀렉티브 선택적으로 5mm 이상 돼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푸어 프롤리펙타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인베이시브 서브 캡슐라 튜머 캡슐을 침범하는 튜머 트라키아를 인접하는 튜머 리저널 림프노드 퓨 프로그레서는 이스트라 사이로이드 익스텐션 사이로이드 바깥으로 캡슐을 뚫고 나가거나 서비칼 림프노드 그 다음에 디스탄트 메타세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가 any 사이즈에서도 FNA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mm 이상 돼도 이런 크라이테리아에 들으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케이크라더 2021년에 하이 서스피션입니다. 하이 서스피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러리 캔서를 의미합니다. 파피러리 유담이 캡슐을 가지지 않고 주위 조직으로 파먹어 들어가는 침륜형 유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침륜형 유담은 대체로 이 결절이 하이포에코에 가야 되죠. 왜 하이포에코였냐면 세포가 증식을 하면 총과 비임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하이포에코입니다. 그 다음에 펑테이트 에코제닉 패사에는 바로 이제 유도암의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가 그 떨어져 나온 세포들은 사이토플라즘을 잃어버리고 뉴클레스로 남게 되죠. 그러면 뉴클레스 주위에 라미네이트드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게 그게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입니다. 그 다음에 난패럴 오리엔테이션은 비나인 종양은 라운드하거나 오발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라는데 암은 자기 멋대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쭉길쭉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난패럴 오리엔테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암은 캡슐이었기 때문에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말하는 로뷰레이트 마진이나 스피큐레이트 마진이 보이는 거죠. 그걸 일레귤러 마진인데 요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포함돼도 유도암으로 봅니다. 자, 케이스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카시피의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가 있고 굉장히 하이포 에코에 가고 주위에 뾰족뾰족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가 있고 솔리드 하이포에코 노즐에 그 다음에 일레귤러 마진이 있죠. 그래서 FNA에서는 파피럴 캔서로 나왔습니다. 다음에도 결절도 요거는 어떻습니까?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가 있고 요렇게 예전에 요걸 갖다가 스피큐레이터 마진 요걸 로비레이터 마진인데 일레귤러 마진이죠. 지금은 통일했습니다. 다음에도 요것도 하이 서스피션입니다. 요거는 이제 솔리드 하이포에코 노즐인데 여기에 보시면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 말이죠. 그 하이포에코 노즐에 서스피션 소견이 하나만 있습니다. 이것도 파피럴 캔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멀티플하게 있습니다. 멀티플하게 있으면서 솔리드 하이포에코 노즐에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FNA에서 파피럴 캔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 서스피션은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인터넷 서스피션이 좀 복잡합니다. 자, 보시면 인터넷 서스피션은 세 가지입니다. 솔리드 하이포에코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것. 두 번째는 이 서스피션 소견이 있는데 결절이 어떻습니까? 아이소에코이거나 하이포에코이 또는 파샬리 시스틱한 노즐 이런 경우 거의 뒤집어졌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위가 전체 엔타이리 칼시파이드 노즐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경우에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솔리드 하이포에코이의 노 서스피션이라면 첫째는 엔캡슐레이트 파피럴 칼시노마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파피럴 캔서인데 캡슐을 가지고 대체로 이런 놈은 파피러리 캔서가 파피럴 스트럭처가 아니고 폴리큐라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어떠냐면 이런 펑테이트 에코제리 포사이나 남페렐이나 일레귤한 마진이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폴리큐라 네플라스. 폴리큐라 네플라스는 여포암인데 폴리클이 마이크로 폴리클이 정식하고 캡슐로 가지게 됩니다. 폴리큐라 네플라스. 세 번째는 메주러리 칼시노마입니다. 메주럴 칼시노마는 이것도 하이포에코이라는 결절을 가지면서 마크로 칼시피에이션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림포마는 아주 현저한 하이포에코이 결절을 가지죠.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메타세이스들은 대체로 저에코의 결절을 가지는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의 첫 번째 카테고리를 하면 이렇게 엔캡슐레이트 파피럴 칼시노마, 폴리큐라 네오플라즘, 메주라리 칼시노마, 림포마, 사이로이드 메타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자, 여기 이제 사이드 캔서인데 요렇게 보십시오. 요렇게 로우 서스피션인 솔리드 하이포에코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습니다. 근데 FNA에 보니까 파피럴 캔서입니다. 요런 암들은 주로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럴 캔서하고 안에 파피럴 스트럭처가 있고 폴리큐라 스트럭처를 가지는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아주 좋으면 서스피션 소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피럴 캔서로 나왔습니다. 다음에도 요거는 이제 그 폴리큐라 네오플라스입니다. 이렇게 저에코 결절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리큐라 네오플라스으로 나와가 FNA에 수술해가지고는 폴리큐라 아데노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메주럴 캔서입니다. 저에코 결절 안에 무사 또 한방눈이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제 메주럴 칼시노마. 메주럴 칼시노마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죠. 네 개 심파세틱 가누리온이 사이로이드 안에 들어와서 생기는 셀에서 C셀에서 이 암이 생깁니다. 이걸 칼시토닌이 분비하는 세포죠. 그래서 솔리드 하이포에코이가 노 서스피션이고 마크로 칼시피에이션이 생긴 증명입니다. 다음에 림포마입니다. 림포마는 아주 저에코, 현저한 저에코로 보이죠. 림포마, 인터넷 서스피션이 들어가죠. 사이로이드 메타세이스도 여러 있지만 대체로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리드 하이포에코의 노 서스피션. 그 다음에는 인터넷 서스피션에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이로이드 암은 굉장히 파피를 딱딱해가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잘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시스틱 포션이 있고 솔리드 포션이 있죠. 여기에도 시스틱 포션, 솔리드 포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솔리드 포션에 마이크로 칼시피에이션이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 환자는 인터미디엇 서스피션인데 FNA에서 파피러리 캔서가 나옵니다. 용어가 바뀌어요. 저도 마이크로 칼시피 계속하다가 요새는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라니까 좀 혼란합니다. 백니까 선생님들은
이 만나면 하는 것이 우스갯소리로 5년마다 한 번씩 내과나 병리과 선생님 만나가 가이드라인 바꾸고 그 다음에 이런 용어를 바꾸는다. 왜 바꿉니까? 그래야 책도 팔리고 강의도 또 바꿀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에그쉘 칼시피케이션, 링 칼시피케이션이죠. 링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링 칼시피케이션이 두 가지 여기 에그쉘 칼시피케이션, 링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이렇게 변현에 이렇게 링 칼시피케이션 동반됐는데 요거는 비나인이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FNA에서 링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디스랍션이 있거나 또는 디스랍션 주위에 저해포 부분이 보이면 이거는 그 갑상선 암을 시사합니다. 요거는 아주 라운드하면서 디스랍션이 없고 주위에 하이포에코익 노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나인의 입니다. 그러나 요거는 디스랍티드 칼시피케이션이죠. 여기 보시면 끊겨 있고 주위에 이렇게 저해포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하이포에코익하고 림의 칼시피케이션 인터락티드 됐고 그 다음에 소프티슈가 익스트루션 있죠. 이런 거는 암을 시사합니다. 이것도 셰퍼에서 파피럴 칼시노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칼시피케이션이 디스랍션 되고 디스랍션 주위에 저해포 부분이 보이면 요거는 갑상선 유도암의 가능성을 심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인터넷 서스피션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세 가지죠. 솔리드 하이포에코 노 서스피션, 서스피션 소견에 하나 있는데 솔리드 아이소나 하이포에코에 또는 파셜리시스, 그 다음에 엔타일 칼시파이드 노즐, 요 세 가지 됩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다음에 로 서스피션입니다. 로 서스피션은 파셜리시스틱 또는 아이소 하이퍼 에코익 노즐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거죠. 이런 거는 20mm 이상의 FN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셜리시스틱의 노 서스피션 대체로 노즐로 하이퍼플라시아 겁니다. 옛날에 아데노마토스 노즐이죠. 비나인 노즐이 시스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소 에코익인데 노 서스피션은 노즐 하이퍼플라시아고 그 다음 드물게는 이 아나플라스틱 칼시노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드물지만 파피럴 캔서가 디제네레이션이 되면 원래 파피럴 저해포가 보여야 되는데 하이퍼에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아이소에코 결절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고 캡슐이죠. 비나인이었습니다. 요거는 파셜리시스틱하고 여기 아이소에코이죠. 그리고 시스틱 포션이 프리도미넌트 시스트고 아이소에코 결절입니다. 자, 이 결절을 우리가 남성 변변을 동반한 결절을 평가할 때는 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우측 갑상선에 남성 변변이 추가되는 아이소에코의 결절. 전체적으로 저에코가 아니고 아이소에코이냐 하이퍼에코이냐 하이퍼에코는 솔리드 포션이 아이소에코이면 아이소에코, 솔리드 포션이 하이퍼에코이면 하이퍼에코, 솔리드 포션이 하이퍼에코이면 하이퍼에코입니다. 전체가 저에코냐 아니고 솔리드 포션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이퍼에코입니다. 이런 하이퍼에코 결절은 거의 다 디제너레이션 되는 결절입니다. 이런 결절은 암의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20mm 이상 커졌을 혹시나 암의 디제너레이션 된지 의심하고 FNA를 합니다. 비나인 결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겁니다. 이거는 아나플라스틱 캔서입니다. 75세 남자 여자분이 갑자기 결절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저에코, 아이소에코, 고에코, 시스틱 디제네이션이 막았어요. FNA에서 아나플라스틱 캔서입니다. 결절이 각각이 렉트 그로잉하고 아이소 하이퍼이고 마크로 클래시피케이션 때는 이 아나플라스틱 캔서를 의심해가 FNA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크라드 D9입니다. D9인데 2021년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스폰지 폼 노즐하고 퓨어 시스틱 콜로이드 시스터 두 개를 나눴습니다. 보시면 자, 스폰지 폼 노즐은 자, 결절이 시스틱 포션, 마이크로 시스틱이 50% 이상 알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틱 포션이 솔리드 포션의 반 이상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스폰지 포션이 마치 그 여기 있는 스폰지 폼의 노즐하고 솔리드 포션 남아있는 셰프tum이 마치 고액고로 보여가지고 무슨 하이 서스피션 노즐처럼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FNA 했더니 FNA에서 B9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폰지 노즐 찔러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 딱딱한 노즐은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시스터니까 그냥 콕 들어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퓨어 시스터입니다. 사이로이드 시스터는 이 앱세륨이 없는 시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이로이드 시스터는 노즐이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앱세륨이 없죠. 앱세륨이 없는 시스터는 뭡니까? 슈도 시스터입니다. 그러면 사이로이드에 정말 에피세륨이 있는 시스터 딱 하나 있습니다.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터. 셰일 낭종이 4개 라테랄에 보통 있는데 어쩌다가 사이로이드 안에서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터가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트루 시스터입니다. 결국은 시스터가 결절이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가 완전하게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되고만 퓨어 시스터, 컴플리트 시스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시스터가 이 하이포에코인 노즐로 오인하거나 또는 파피러리 림포마로 오인할 수가 있어가 FNA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터는 콜로이드 시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스터 안에 있고 코메트 테일 에코를 동반하는 시스터입니다. 이건 콜로이드 시스터 해가지고 이거는 B9입니다. B9 FNA 할 필요가 없는 시스터가 되었습니다. 케이크라도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로이드 익스텐션은 이렇게 사이로이드의 종양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익스텐션, 안테리어 스트레머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5mm 미만이라도 10mm 미만에도 FNA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라키아를 인볼브 하는 것도 경우도 아주 리스크가 투어프로네스 팩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트라키아 이소파지알 그룹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어프로네스. 그 다음에 림프노드인데 서비칼 림프노드 메타스에 때는 어떤 소견을 보입니다. 시스틱 체인지, 에코데닉 포사이, 코티카 하이퍼 에코데니시티, 아스피라리티, 오노말리티 이런 게 보이면 사이로이드 캔서가 림프노드로 메타세이스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코티카 하이퍼 에코가 보이고 요거는 에코데닉 포사이가 보이는 거고 요거는 시스틱 체인지고 요거는 에코데닉 포사이가 이렇게 섀도우를 보이는 에코제닉 포사인데 마크로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거는 어브노멀 바스큘라리티죠. 보통 림프노드는 하이룸으로 들어가는 림프노드인데 그렇지 않고 변형이 있거나 내부에 헬리시노가 증가되는 그런 옴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강의를 병행하겠습니다. 자, 케이크라드 2021년은 어떤 걸 첫째 하이 서스피션 결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이 서스피션 결과는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로우 서스피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우 서스피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솔리드 하이퍼에코 노 서스피션은 엔캡슐레이트 파피럴 캔서, 폴리큐란 네오플라스, 메두라 카치노마, 림포마, 사이로이드 메타스ис. 파샬리 시스틱 또는 아이소 하이퍼에코의 서스피션 속에는 시스틱 타입 파피럴 캔서를 의미하고, 아이소 하이퍼에코의 서스피션 소견이 보이면 요거는 여기 안 써놨는데 디제네이터 파피럴 캔서. 엔타이러 칼시파이드 노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그 칼시파이드가 그 림이 디스럽션 되거나 디스럽션 된 림 주위에 솔리드 하이퍼에코 티슈가 익스트루션 할 때는 말리겐트를 실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우 서스피션은 대부분 다 노즐 하이퍼플라시아인데 드물게 디제네이트 파피럴 캔서나 또는 아나플라스틱 캔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즐은 이렇게 스폰지폰 노즐, 퓨어 시스트, 플로이드 시스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질문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시 딱 맞췄네요. 질문 한 개만 받겠습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장 선생님, 하이스 스피드 결절은 뭘 실사합니까? 캔서 맞습니다. 사이로이드 캔서는 파피럴 캔서는 아주 딱딱한 암이고 캡슐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면 어떻게 소견을 보이겠습니까? 첫째, 솔리드 하이포에코익 노즐인데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 마이크로 칼시피에이션. 두 번째는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그 뭐랄까 했습니까? 로비레이터, 스피큐레이터 마진을 이 레귤럴 마진.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자르지 않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톨로 되는 와이드를 했는데 그걸 뭐 남패러렐 오리엔테이션. 그렇게 이제 용어를 바꿨죠. 또 다음에 케이트라도 2026년이 되면 다시 또 마이크로 칼시피에이션 그게 이렇게 날지도 모릅니다. 네, 그거는 5년생에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묻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인터미디어트 서스피션이 있죠. 인터미디어트 서스피션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솔리드 하이퍼에코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것. 그렇죠? 거기에 첫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암은 병은 뭐 있습니까? 아는 대로. 네? 맞습니다. 아주 엑셀런트. 두 번째. 맞습니다. 정말 잘하시네. 세 번째. 맞습니다. 네 번째. 림포마. 맞았습니다.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맞아. 박수 부탁하면 5개 다 해왔습니다. 엑셀런트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파샬리 시스틱하고 노즐의 서스피션 소견이 하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샬리 시스틱 노즐이 있고, 이렇게 노즐이 일부 시스틱 포션이 있고 노즐인데, 그 노즐의 솔리드 노즐의 서스피션 소견이 있는 걸 뭘 시사하겠습니까? 시스틱 타입 파피러리 캔서. 그렇죠? 또 아이소 하이퍼에코 결절의 서스피션 소견이 있는 것은 뭡니까? 디제네이터드 파피러 캔서죠. 파피러 캔서는 세포가 증식이 돼가지고 결절이 저에코인데 이게 디제네이터 변성을 일으키면 결절의 에코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자, 선생님,
그 스폰지폼 노즐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마이크로 시스틱이 디퓨저에 깔려 있고 그 결절 부분의 50% 이상 돼야 되죠. 한쪽에 큰 시스터가 있고 옆에 솔리드 노즐이 있는 거는 스폰지폼 노즐에 스펀지예요, 되죠. 스펀지 뭡니까? 스펀지 딱 잘라보면 뽕뽕뽕뽕뽕 구멍이 있지 않나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건 비나인입이죠. 네, 비나인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오늘 강의는 줌에 다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선생님에다가 그 강의 자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5분간 휴식하고 실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공부 얼마나 많이 하시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다요? 다 알고 계셨는 모양이다. 방금 다 알았어요. 보통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죠? 데이트라도 뭐를 의미하는지 알겠죠? 외우기 굉장히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5분 브레이크 하시고요. 여기에 조언을 띄워놓을게요. 그럼 다음에 5분 후에 펜션 시간 갖겠습니다. 화장실은 이쪽 안에 문쪽으로 가시면 있고요. 학생이랑 좀 잠깐 이용하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역시 신나구나. 네. 이게 세션이 순수 이비인후과가 있고 내과 이렇게 지금 제일 작은 게 요 가상전술인데서 시간이 조금 흐르는데 저희 재미를 좀 한번 드려주고 좀 뒤에 보시면 한국어를 하루는 생각으로 실제 행동하면서 신앙으로 끝나면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장비는 어떻게 써보셨어요? 못 써보셨어요? 이게 유망이 배너 한번 하면